DP입니다. 그 넥스트 스타벅스라고 해서 언론에 엄청 많이 등장했던 그 중국 기업이 있었어요. 이 루이신 커피라고 뭐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작년에 IPO 미국에 IPO를 했었고 이제 진짜 넥스트 스타벅스라고 해서 뭐 이미 넥스트 스타벅스의 뭐 매점수를 추월했다 이러면서 언론에 진짜 많이 나왔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며칠 전에 이제 회계 사기극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 이제 루이신 커피인데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여기 있구나. 그 럭킹 커피라고 많이 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럭킹 커피로 지금부터는 부를 거고요. 이제 2018, 19년에 이제 상장을 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제 주당 5달러잖아요. 5달러에서 이게 한 1.5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10배 정도 되니까 이때는 거의 한 13조 이렇게 됐던 거예요. 13조, 14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상장해서 두 배니까 한 6조에 상장했다가 13조, 14조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당 25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확 떨어진 거죠. 이 확 떨어진 건 이 회계 사기극으로 확 떨어진 건데 보시면 며칠 전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한국 기사로도 있는 건데 작년 1, 3분기에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있는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금액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제 매출이 사실상 반 이상이 부풀려졌다라고 내부 조사예요. 내부 조사. 외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내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를 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럭킹 커피에 대해서 한번 계속 확인을 해볼게요. 럭킹 커피에 대해서 볼 때 좀, 이 IPO를 할 때 이야기가 워낙 많았어요. 이게 진짜 넥스트 스타벅스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진짜 많이 나와서 저도 이때 진짜 짧게 조사를 해봤었었는데, 그때 조사했던 내용을 그냥 오늘 회사 분석은 하는 건 아니니까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루 회장님이 이제 그 럭킹 커피의 CEO는 사실 제니라고 다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루 회장님이 한국에서는 많이 안 다뤄줬던 것 같은데 사실 루 회장이 창업한 거예요. 루 회장. 루 회장은 원래는 이제 이것도 창업하기 전에 그냥 자동차 관련돼서 뭐 다른 사업을 한번 했다가 그거 좀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레전드 캐피탈 레전드 캐피탈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분과 같이 일했던 분이랑 이제 조이 캐피탈에서도 있다가 이제 조이 캐피탈은 여기에 다 투자를 하게 됐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카 INC 잉크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렌터카 회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장기 렌터카와 단기 렌터카, 뭐 소카 같은 거죠. 이거를 둘 다 하고 있는 가장 큰 렌터카 회사 중에 하나를 창업을 했고요. 이거를 2006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2014년에 상장을 했어요. 8년 만에. 그리고 한 2, 3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완전 정체 중에 있고요. 어쨌든 이제 조단위 회사를 창업을 하고 중간에 이제 2015년에 이제 이거 상장하자마자 바로 이제 유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요. 유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타다나 뭐 카카오 블랙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은 프리미엄 우버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유카를 창업을 2015년에 하는데 그 뭐죠? 소카랑 타다랑의 관계랑도 되게 비슷하겠죠. 어느 정도 소카 자회사가 타다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회사는 이제 카잉크의 자동차를 빌려와서 프리미엄 택시로 서비스를 했고 2015년에 창업을 해서 이것도 이거 OTC에 상장이 돼 있는데 중국 OTC 이것도 한 7, 8조의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 단위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분이 이제 럭킹 커피라고 해서 새로운 회사를 2017년 말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창업은 제니가 한 건데 이 제니는 이 아이고 아이고 이 제니는 우카의 COO로 있던 사람이에요. COO로 있던 사람이 럭킹 커피를 루 회장의 돈을 빌리고 루 회장의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했고요. 지분율이 이분이 루 회장이 제니의 한 2배 정도가 되니까 뭐 당연히 뭐 루 회장 회사죠. 그래서 이제 루 회장의 세 번째 창업 조단위 회사를 두 번이나 만든 사람이 그것도 2조, 7조, 8조 이렇게 만든 사람이 새로운 창업을 한 게 럭킹 커피였기 때문에 시작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뭐 조이 캐피탈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간에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이 럭킨 커피는 사실 시작부터 우리는 넥스트 스타벅스다를 언론적으로 되게 많이 겨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스타벅스라고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스타벅스를 소송을 하기도 했어요. 소송의 내용 어떤 소송이냐면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진출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플렉스 매장 뭐 큰 이제 매장 같은 데 들어갈 때 스타벅스를 넣을 거면 다른 커피 매장은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작은 건물들은 있겠지만 큰 건물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매장, 플렉스 같은 데도. 근데 어쨌든 중국에는 이런 계약을 많이 맺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럭킨 커피가 이제 큰 곳들에 진출을 못하니까 이걸로 소송도 했어요. 이기려고 소송을 한 게 아니라 럭킨 커피는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중국에서는 럭킨 커피랑 항상 대결 구도로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 되게 똑똑하죠. 예,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2017년에 창업을 한 이 회사가 스타벅스라고 계속 가져갔는데 사실 제 눈에는 조금 더 도미노 피자에 가깝게 보였어요. 왜냐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 유카 다 운송회사잖아요. 운송회사. 이것도 결국 배달 회사였어요. 배달 회사. 그럼 배달 회사를 커피를 배달하는 거죠. 이거를 가장 비슷한 게 뭐냐고 찾아보면 피자를 배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피자헛 이런 거는 배달보다는 내부에서 먹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거고 배달에 특화되어 있는 게 도미노와 이제 뭐 파파존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도미노가 압도적으로 지금 1위이기 때문에 도미노가 이제 이 배달에 완전 특화된 피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IT를 입힌 배달과 IT를 입힌 피자가 도미노다라고 할 때 배달과 IT를 입힌 커피가 럭킨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미노랑 되게 비슷한 형태의 지향점을 갖고 있었던 회사였어요. 그만큼 엄청 평가가 좋은 거죠. 이것도 평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도미노가 진짜 엄청 좋은 회사라서 나중에 뭐 한번 또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예, 그리고 또 이제 할인도 엄청 많이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첫 거래하면 무료 두 잔 하면 또 한 잔은 무료 다섯 잔 하면 또 다섯 잔 무료 뭐 이러면서 할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되게 빨리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만 보셔도 도미노라는 걸 알게 되실 텐데 이때 창업을 하고 이때쯤에 상장을 하고 뭐 이 정도니까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세 달 차이니까 보시면 처음부터 완전 딜리버리에 특화가 돼 있었어요. 특히 창업 이 초창기 시기에는 딜리버리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만큼 이 배달에 특화돼 있었던 회사였었고요. 예, 이 회사 보면 이 성장 속도 보이세요? 이 4개월 만에 200개, 이거 뭐 330개, 이건 또 몇 개야? 뭐 대충 볼게요. 600개, 뭐 900개, 뭐 이거 300개, 갑자기 줄어드네. 600개, 700개. 이것도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왜냐면 이때쯤에 상장을 했는데 여기까지 200개, 300개, 600개, 900개 가다가 갑자기 쏙 요런 느낌이 들긴 들죠. 뭐 이건 조작은 아니에요. 이건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근본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 속도가 상장을 전후해서 좀 줄어들긴 했다 정도는 볼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엄청난 성장이에요. 엄청난 성장. 예.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 숫자에서 또 알 수 있을 만한 게 처음에는 딜리버리에 특화를 했었어요, 분명히. 딜리버리에 특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성장에만 치중하던 회사가 딜리버리의 숫자를 줄였어요. 그 말은 딜리버리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완전 픽업에 올인을 했어요. 픽업에. 그리고 처음에는 일반이 많았잖아. 일반은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유추를 해볼 수 있냐면 처음에는 일반과 픽업을 시도해봤다가 딜리버리에 올인을 해봤는데 결국은 픽업이었던 거야. 그래서 픽업에 중심이 돼 있는 회사로 점점 탈바꿈을 하고 있었던 단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볼게요. 저희 강의에서 재무제표 들었잖아요. 네, 저희 강의에 재무제표 있었잖아요. 혹시 못 보신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강의에서 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회계 지식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 이 레버뉴가 매출이에요. 저희 레버뉴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2017년,
2018년, 2018년 이게 9달, 이것도 9달이니까 뭐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거를 보시면 네, 뭐 매출이 있고 매출이 어떤 매출이다. 뭐 드링크와 아더 뭐 이렇게 다 이게 뭐 커피고 이 커피 이외에 뭐 티나 뭐 나머지 음료수 이런 거고 그 기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 저희 매출과 비용이 있었잖아요. 네. 이 비용이 이만큼이고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 이 매출의 원가, 코스트 오브 매터리얼스가 원가고요. 그다음에 스토어 렌탈. 스토어 렌탈은 알잖아요. 렌탈. 사무실 비용. 예, 그때 스토어의 렌탈이죠. 예. 매장 비용. 이건 이제 감가상각인데 어차피 뭐 숫자도 작고 해서 그냥 뭐 우선 무시하셔도 돼요. 감가상각 무시하셔도 되고. 마케팅 알잖아요. 마케팅. 예. 이게 마케팅 비용이 진짜 엄청 세죠. 보시면. 예, 그리고 예, 이거는 그냥 관리 비용. 뭐 내부 인건비, 뭐 사무실비 이런 게 이제 이것도 장난 아니게 세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스토어 매장 오픈 전 비용. 예,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뭐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죠. 결국 예, 이거를 뺀 게 이제 이게 영업 이익인데 이제 이익이 안 나니까 영업 손해고 이제 이게 당기 순이익인데 이 두 개가 비슷한 거 보면 이제 밑에 건 무시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진짜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마케팅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이 마케팅. 근데 이런 회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한 잔 사면 뭐 두 잔 사면 한 잔 무료, 첫 거래 한 잔 무료, 다섯 잔 사면 다섯 잔 무료. 여기에서 이 다섯 잔을 어떻게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이 회계가 달라져요. 근데 많은 회사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다섯 잔도 매출에 넣어.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섯 잔의 비용을 이 무료로 준 다섯 잔을 매출에도 넣고 여기 마케팅에도 넣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매출이 부풀려 보이잖아요. 사실은 공짜인데 뭐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예,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조금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예, 이걸 보시면 사실 손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손해 많은 회사를 왜 사람들이 달려드냐라고 보면 이제 회사 중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손해가 나서 나중에는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 구조가 좋아져서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곧 죽어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회계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VC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고 투자해요. 하지만 몇몇 VC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탑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매출. 이 매출의 성장만 보고 투자하는 VC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이제 그런 회사들의 그런 VC들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투자를 받았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익이 안 나고 이 회사는 앞으로도 이익 낼 가능성이 되게 적은 회사예요. 재무제표 이제 상세하게 봐서 뜯어봐도 이익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적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봤다면 투자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슈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이슈를 정말 제대로 짚어준 회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무디 워터스라고 이제 그 몇몇의 분들은 이제 뭐 저 이거 보면서 그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무디 워터스가 무슨 사람 이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사람 이름 아니고요. 이거 창업자는 이제 칼슨 블락이라고 되게 유명하진 않고 약간 중견 공매도 전문 회사예요. 중견 공매도 전문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중국을 진짜 싫어해요. 무디 워터스는 중국을 다 쓰레기라고 불러요. 하물며 알리바바 있잖아요. 알리바바 이게 맞나? 알리바바조차도 회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회사예요. 알리바바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큰 회사조차도 중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중국 기업은 다 상장 회사는 거의 다 쓰레기다라고 엄청나게 주장을 했던 회사예요. 이 회사가 1월에 이 러킹 커피가 회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리포트를 냈어요. 무려 89페이지짜리. 근데 그 이후에 제가 1월 이전까지는 오케이. 이 리포트를 안 보고 투자한 거 오케이. 하지만 1월 이후에
이 리포트를 받는데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에 대한 그 공매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요. 뭐 무디 어서터스는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제가 조금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어쨌든 이 1월에 이 리포트를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구글에서 그냥 러킹 커피 쇼트 리포트라고 하면 이 89페이지를 무디 어서터스가 공짜로 공개를 했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뒤에 해볼 거고요. 어쨌든 이 89페이지가 9페이지가 공개했다고 꼭 팔아야 된다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시트론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이 회사도 공매도 전문 회사예요. 이 두 개가 미국에서의 인지도가 되게 비슷할 정도로 약간 중견 그 행동주의 공매도 전문 회사인데, 행동주의 뭐 회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빌 에크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빌 에크만보다는 당연히 다 인지도가 떨어지고요. 한 중견으로서 한 뭐 괜찮은 인지도가 있는 두 개의 회사가 이 러킹 커피에 대해서 싸웠어요. 무디는 이거 회계 부정이다. 그리고 시트로는 이거 회계 부정 아니다라고 싸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보셨다고 무조건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걸 모르셨다면, 읽지 않으셨다면 진짜 자격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거 뭐 트위터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해봤고, 어쨌든 그리고 이 내용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이 회사에서 이거는 이제 그 러킹 커피 프레젠테이션에 나온 건데, 그 회사 그 설명 자료에 나온 건데, 이제 그 매장 하나당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 뭐 커피나 이런 걸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걸 팔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판매하기 시작했다는데, 이거를 이제 무디 워터스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한 260개, 70개, 270개 정도 사이에서 증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너희 뻥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장당 소화할 수 있는 개수가 있을 텐데, 갑자기 여기서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올라간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두 배가 갑자기 뛴다? 이거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도 아니다라는 게 이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걸 어떻게 조사했냐고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좀 골 때리는데, 그 92명의 풀타임, 92명의 그 뭐라 그러죠? 정직원과 1,400명의 그 파트타임 알바를 도용해서, 알바를 데리고 이 전체에 620개 스토어, 아까 3,000개 중에서 3,000개 맞았나? 몇 개였지? 아이고. 3,700개 중에서 620개를 실제로 가본 거예요. 실제로 가봐서 그냥 그 카운터 앞에서 비디오를 찍어서 하나하나 세본 거예요. 모든 걸. 이 2,300명이, 와, 진짜 2,300명 아니구나. 맞나? 아니구나. 1,500명, 1,500명. 1,500명이 이걸 하나하나 620개 스토어 앞에서 981일 동안, 진짜로, 이걸 하나하나 다 세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시별로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리포트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매장 하나하나 별로도 매장 넘버까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매겨가면서 하나하나 다 했어요. 뭐 이거는 수요일에 한 거, 뭐 월요일에 한 거, 막 이런 거까지 다 했어요. 저도 프랜차이즈 투자할 때 실제로 가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그 고객 숫자 센 적은 있는데, 저도 그 정도가 다였거든요. 와, 이 정도 리서치를 했으면 저는 와,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저 리스펙. 이 정도 진짜. 시트론 아저씨도 똑똑한데 왜 이거 안 믿었지? 어쨌든 이 정도는 저는 좀 믿어줘야 됐다고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약간 스모킹건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장 수가 배달에서 픽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이해가죠? 이건 충분히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픽업으로 바꿨잖아. 근데 그러면 픽업에 그러니까 그 고객을 방문하고 주문하는 개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직접 와서 방문하는 개수도. 근데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보면, 러킹 커피는 픽업에 카운터가 없었어요.
카운터가 없고 무조건 앱으로만 주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앱의 DAU를 보고 이거를 전체 스토어로 나누게 되면 이 앱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시키는 걸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일정하고 딜리버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렇게 2배가 오르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스모킹 건이었었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이거는 저는 별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뭐 영수증에 이제 271, 272, 273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간에 빼먹었다. 272 이런 거 빼먹고 했다. 근데 이거 사실 불법은 아니에요. 뭐 이거 영수증에서 이거 몇 개인지 파악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건 그냥 실사하기 어렵게 회계사가 실사하기 어렵게 만든 그 정도의 그냥 테크닉 정도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로 봐서 약 그 내부적으로 그 여기가 회계 부정을 하고 있다는 리포트 그 뭐라고 하죠? 뭐 보고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예, 편지를 무디 워터스가 받았다고 하고요. 그걸 받고 나서 이제 1,500명을 파견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안 늘어났다. 440명까지 늘어났다고 했는데 260명에서 머물러 있다. 라는 게 이들의 조사 결과였고요. 와, 저는 이거 봤을 때 이 정도는 믿어줘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게 가장 이 무디 워터스 리포트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아까 보면 할인 정책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건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내가 50% 이상으로 판매한 숫자가 이렇게 높아진다. 50% 이상이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2,000원짜리 커피를 대부분은 1,000원 밑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예. 이때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2,000원짜리 커피를 1,000원 이상으로 판 퍼센트가 2018년에는 17%였다가 최근에는 62%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할인을 얼마나 했으면 반 이상으로 판 게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근데 어쨌든 이거 올라갔다고 회사에선 주장한 건데 무디 워터스는 이제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한 거고요. 이건 또 이제 공짜로 준 아이템의 개수가 이제 전체 아이템의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 비교해서 처음에 60%였다가 8%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공짜로 준 아이템의 개수가 무디 워터스는 이제 이것도 아니라고 한 거죠. 이제 이건 또 무디 워터스는 어떻게 알았냐라고 보면 와 진짜 그 아까 그 알바들을 이용해서 영수증을 떨어져 있는 영수증을 25,843개를 주웠대요. 그리고 뭐 죽기만 하진 않았겠죠. 이제 다 이거 보면 다 앱이에요, 앱. 그래서 앱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서 다 사진을 찍은 거죠. 사진을 찍어서 25,000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절대 저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자기가 표준 분포별로 샘플을 정확히 맞춰서 했는데 절대 저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 27 R&B의 커피를 마셨는데 16을 할인받고 10만 냈죠. 여기서도 보면 27을 주문했는데 한 푼도 안 냈어요. 이런 것들이 세고 셌다. 저렇게 떨어질 이가 절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와, 진짜 아까 15,000명도 그렇고 25,000개 영수증도 그렇고 저희가 투자할 때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진짜 공매도 제대로 치려고 오버하신 거고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찮은 거고 진짜 돈도 너무 많이 들 거잖아요. 근데 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포커스 미디어라는 이거 되게 유명한데요.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광고 대행사인데 여기에 이제 광고비를 부풀려서 주고 뒤로 이제 돈을 더 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무인 자판기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뭐 주주가 했던 회사에 뭐 돈을 몰래 꽂아 넣은 거다 막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핵심은 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 스토어별로 늘지 않았다. 스토어별로 매출이 늘지 않았다라는 것과 무료로 주거나 할인 행사를 한 게 줄지 않았다. 이 두 개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그 무디 워터스가 얘기를 한 게 이제 루 회장이 이 상장을 하고 나서 지분을 뭐 반 이상 팔았다 뭐 이런데 뭐 저는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 뭐 배달의민족에서도 얘기했지만 배달의민족도 지금 뭐 팔기 전에 반 이상 팔았잖아요. 대주주가 지분을 판 건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럼 저는 예전에 잠깐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잠깐 조사했을 때 저는 왜 안 샀냐? 라고
왜 안 샀냐라는 걸 얘기 드려보면, 첫 번째, 이게 2년밖에 안 된 회사예요. 2017년 말에 창업을 했고 2019년 말에 상장을 했잖아요. 2018년에 제대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2년도 채 안 된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 이렇게 몇 조 단위로 상장을 시킬 만한 회사가 나오고 막 그렇게 몇 천 개를 관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뭐 아무리 돈으로 바른다고 해도 그 정도의 속도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루 회장이, 이래서 제가 CEO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루 회장이 그 전에 했던 두 케이스를 보면 카잉크도 상장을 하고 엄청나게 정체됐어요. 지금까지도. 유카 역시 OTP에 상장을 하고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정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지분을 엄청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루 회장은 특기가 상장 전까지는 되게 빨리 성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체하면서 관심을 떼버리고 지분을 파는 걸 이 앞에 두 번에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럭킹커피도 상장을 하고 상장 직전에 갑자기 아까 매장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이 멈추더니 상장을 하고 그 루 회장이 지분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D가 어떨 거냐는 거죠. 이 D가. 이 앞에 두 번에서 보여줬잖아요. 이 앞에 두 번에서 뭐 과거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좀 비슷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행동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거냐라고 저는 그냥 아닐 수 있겠다라는 데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팅을 하지 않은 거에 베팅을 한 거죠. 왜냐면 투자를 할 때는 결국 이 회사가 반토막이 나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럭킹커피가 반토막이 되면 이 위에 이 두 사례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안 했었고요. 뭐 그 외에도 또 많아요. 뭐 우 회장이 예를 들면 뭐 유카에 투자를 받고 이 투자 받은 걸로 카잉크를 사면서 카잉크의 지분을 높이면서 본인 지분을 팔고 막 예, 이런 것들이 좀 몇 번 이슈가 됐었어요. 이거 검색하면 되게 쉽게 나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대표가 이렇던 대표라서 뭐 럭킹커피에는 그냥 회장으로만 있지만 뭐 최대 주주고 하니까 예, 저는 이 정도의 애매한 거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았었고요. 예, 너무 다행히도 예, 제가 맞았었던 거였죠. 예, 그러면은 너 이거 올랐으면 어떡하려 그랬냐? 예, 올랐으면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방송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검토했다는 거 이게 살짝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예, 뭐 저희 기회 많잖아요. 저희 상장회사가 몇 개인데 꼭 이렇게 불안한 것까지 담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좋은 회사보다는 나쁜 회사를 조금 더 많이 다뤄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든 성공하는 방정식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빠지는 거는 되게 그 일정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좋은 것만, 좋은 회사의 케이스만 보다 보면 모든 회사가 다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회사가 망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이거를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망하는 회사, 나빠지는 회사를 좀 분석해 보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앞으로도 영상에서도 좀 그런 걸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망한 회사가 뭐 이분들께는 그렇긴 하지만 좀 재미있기도 하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네, 뭐 좋은 회사도 당연히 재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네. 네, 앞으로도 뭐 이런 회사 있으면 또 바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